사회문제 기반 과학예술 융합교육 콘텐츠 개발과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콘텐츠를 왜 개발하게 됐는지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목적이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게 있잖아요. 계획해서 이제 사업에 선정이 되고 진행을 하는데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발 과정에서 이 환경이 변화되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결과 나왔던 것들을 어떻게 활용했고 또 그걸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과학문화 전시 콘텐츠 개발 사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과학관에서 전시 위주로 전시를 이제 과학과 연결돼서 과학 기술을 도입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시 콘텐츠를 만들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로 굉장히 큰 이제 펀드가 주어져서 진행됐던 것 중에 저는 이제 교육을 맡았던 이렇게 운전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과학관이라는 것이 이제 과학문화 확산 공간으로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시가 아무래도 체험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교육의 목적, 추구하고 있는 목적, 창의성 증진과 미래인재 양성을 이런 융합교육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좀 개발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학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좀 참여하는 그러한 과학기술 기반의 그러한 문제 해결의 장으로서 과학관이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과학관과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에서 참여를 한 거였거든요. 그 자연사박물관의 이제 역할이 확장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가지고 저희는 과학과 예술 그리고 사회가 만난 사회가 융합된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과학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이라는 이제 섹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환으로서 저희는 예술 체험을 기반을 해서 이 창의과학 융합 콘텐츠를 만들겠다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싱그린은 이제 미적 교육 철학 핵심 요소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링컨 센터의 미적 교육 과정을 적용해서 이러한 예술 체험을 좀 더 본격적으로 좀 하면서 거기에서 사회 공감 능력 지표를 좀 기초해서 우리가 학생들의 사회적 공감 능력을 좀 더 향상시켜 주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STS 소양을 강화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예술 체험에는 조금 문외한이잖아요. 그 연구진이 이제 구성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당시에 제가 이제 논문 심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예술 쪽에서 창의를 융합해가지고 박사과정 논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박사학위를 받고 영재교육 쪽에서 영재협정 과정에서 그걸 하셨는데 그걸 보고 너무 예술과 과학이 융합됐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모시고 한 개인이 맥싱그린의 이 미적교육철학과 예시 미적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한 개인이 이제 예술 작품을 탐구하고 그 예술 작품을 감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작품을 소통하면서 삶과 연계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널리 깨어있음. 그래서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도 보고 깊게도 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보면서 상상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끔 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회적 변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이냐라는 그러한 교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우리랑 잘 맞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져와서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의 구성을 이제 자연사박물관에 이제 관장님 이하 연구원들이 다 들어왔고요. 생태를 하시는 분부터 분자진학을 하시는 관장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과학관은 서울시립과학관이 이제 같이 참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선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립과학관이 같이 들어오면서 예술 체험 기반 창의과학 융합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자라고 당시엔 제가 이제 창의형 연구원의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창의성과 과학교육, 미술교육, 환경교육 전문가들까지 해서 예술을 하시는 분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연구진을 구성을 하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이제 설계 요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융합교육을 컨텐츠를 개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가져가면서 어떤 설계 요소를 뽑아낼 것이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제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일단 사람. 네, 같이 할 수 있었던 사람, 그게 힘들어도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적 교육 철학에서 아까도 봤지만 널리 깨어 있고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변화를 위해 실천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작을 할 때도 발문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숙고하고 반성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교육과정 속에서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역량은 사회적 공감 능력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개발을 조금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방법으로는 문제중심 PBL이라던가 CPS, 창의적 문제 해결 학습이라던가 디자인 싱킹 이러한 방법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설계 요소를 구명할 것이냐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개발을 하는데 두 개의 축이었습니다. 자연재해와 사회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자연재해와 사회문제를 바라보는데 이제 둘 다 관련 예술작품의 감상에서 먼저 시작하는 그러한 걸로 저희는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감상하면서 재해석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창작해보는 그러한 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 같은 경우에는 감상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해내고 그리고 해결해내는 이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과 학습자 특성을 이렇게 고려를 하면서 잠정적으로 문제를 선정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개발해보자 라고 연구진들이 이제 도전을 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기후변화라던가 지진이라던가 생물다양성의 감소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자연재해와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있는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체험을 하고 그걸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예술적으로도 깊게 보고 국제사회적으로도 넓게 보고 문화적으로도 천천히 보고 그리고 미래과학적으로도 멀리 보자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탐색을 한 다음에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작품을 구상을 하고 이것을 다시 과학관 연계 전시라던가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할 당시에 이제 자연재해를 주제로 해서 예술작품을 창작한 예시인데요. 이 모처럼 보이세요? 이 작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목이 1.26입니다. 보신 적 없으시죠? 이게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융합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자네 넬케만이라는 사람이 나사라던가 이렇게 여기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들여다본 거죠. 그랬더니 이 데이터를 쓰나미로 초래된 진동이 순간적으로 지구의 자전을 가속시켰다. 그게 1.16 마이크로초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보면 예술 작품이 다시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과연 쓰나미가 이제 우리에게 가져온 폐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술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과학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화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술적 체험을 하고 들여다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작품 관련된 예술작품들도 보고 국제적, 사회적 이슈도 탐색해보고 문화적으로 탐색해보고 미래과학적으로 탐색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쭉 해야지 이제 뭔가 상상도 나오고 나만의 작품도 나오고 근데 이거 과학관에서 할 수 있을까요? 물음표를 던지게 되죠.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봐야 돼 라고 하고 했는데 이게 과학관의 맥락에는 잘 들여받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융합적 맥락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엄청 걸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나노기술원에서 또 학생들 진로교육을 체험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아이들이 와서 하루 종일 하거든요. 하루 종일 해서 자신의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과학적 맥락에서 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형 프로그램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과학관에서 왜 못해? 라는 걸로 이제 저희 도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재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이죠. 인지적으로 공감을 해보고요. 정서적으로도 공감을 해보고 이 맥락적으로도 이해를 하면서 사회적 책임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 해결에 대한 이런 탐구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재해석한 다음에 작품화하는 거죠.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작품화를 했을 때 이게 작품을 창작하고 과학관과 연계해서 이제 홍보하거나 전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게 학생들의 작품으로 나왔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혜진 박사님의 학생들 지도 결과 나왔던 작품들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네, 이게 과학관에서 예술작품화 되어 있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해저리트로 씨 그때 저 왔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엔 지진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관하고 메모리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의 이런 상상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각심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작품이 저는 이 작품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문명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표현했는데요. 이터예요. 먹고 있는 지구를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한 이러한 상상력도 굉장히 독창적이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실과 고통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 지진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한반도를 덮치는 바다, 우리 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창작하고 이러한 과정들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계획이었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컨텐츠를 예시를 보면은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당시에 53년도의 작품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환경,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제 연구자들이 초점한 건 플라스틱과 비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발명품이 예전에는 비닐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최악의 발명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최악의 발명품이 뭔지, 최고의 발명품이 뭔지 막 연구진들까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얘를 예술은요. 찾아보면은요, 다 있어요. 예술가들만큼 이 사회 문제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기술이요 나오면 바로 응용되고 있고요. 제가 저희 연구진은 그 당시에 이제 미술관들도 많이 다녔거든요. 작품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 이제 담배꽁초 버린 거에서 DNA를 추출해갖고 사람을 만들어서 전시한 전시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에 대한 우리의 개인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이런 작품들인 거죠. 정말 모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작품 찾는 거는 뭐든 하면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회 문제를 주제로 한 예술작품을 이제 감상하게 하고 이제 여기서도 융합적 맥락에서 다양하게 깊게 넓게 찬찬히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멀리까지 볼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이게 저는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의 목적과 달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경해 나가는지는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사회 문제도 재해석해보면서 나만의 문제로 가져오고 이것과 관련된 작품을 창작하든지 아니면 뭔가 산문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해보자라고 저희가 도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의 초대로 예시였어요. 여러분들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엔 깨끗한 환경을 주는 발명품이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더러웠어요. 기름이며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수세식 변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히려 깨끗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여다보면은요. 물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과 대변을 섞어서 처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에너지화 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수질 오염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비를 섞는 물에 섞어서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에너지를 버리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관련된 예술작품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저희 이런 것도 찾았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예술가의 쉿이에요. 이걸 팔아요. 이걸 또 사람들이 사요. 통조림이에요. 자기 똥을 담아서 판 거예요. 작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술 측면에서도 이 변기를 바라보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변기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예술가들의 노력이었고요.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죠. 과학에서도 다양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메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죠. 그리고 생태 변기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개발되고 있고 당시에 혹시 사이언스 캐빈인데요. 과학이 일상으로 들어오는 집이다라고 해서 유니스트에 설치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당시 연구진에 이제 유니스트 교수님도 계셨는데 이 집에 이제 가서 보면은요. 여기가 주거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실험 공간입니다. 그럼 주거 공간에서 우리 먹고 싸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에너지화되고 있는 실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집이고요. 이 집은 이제 이 집도 연구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집에서는 예술가들이 거주했어요. 예술가들이 거주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작품들을 또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과학자들은 에너지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똥보니 화폐라 그래가지고 똥을 돈으로 쓰는 거죠.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모이면은 뭐 물건도 살 수 있게끔 그 당시에 환경공학과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캐빈이 만들어졌는데 이 정말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던 집입니다. 이러한 사례들도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렇게 융합적 맥락에서 탐구를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 변기라는 문제를 환경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창작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걸 가지고 주제를 시나리오를 이제 대강 구성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알파 버전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현장 검증을 통해서 베타 버전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사업의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상자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교육하는 하나 입장에서는 학습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좀 어린이들 그리고 과학관을 찾는 게 대부분이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인 거죠.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래 봐야 되니까 캠프용 그리고 단순히 이제 단체로 왔을 때 할 수 있는 체험 정도로 프로그램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들이 어린이 같은 경우 특히 어린아이들이 찾는 가족형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게 과학관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민 참여를 또 독려하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가족 체험형 이렇게 지금 자연재해와 사회 문제를 가지고 구성을 해보자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현장 검증할 때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뭘 가지고 검증하냐 고민하면서 흥미도랑 만족도 평가를 했고요.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만들었던 건 아까 공감적인 그 사회적 책임 부분을 보면서 뭐 에시아라고 해서 그것도 만들었거든요. 검사 도구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베타 버전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은 과학관에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융합교육 콘텐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도 연구진들이 아이디어를 막 내면서 수평하고 막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같이 하는 것들이 재밌으면은 이게 어려워도 흥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아틀리에라는 이름 괜찮지 않아요? 또 저희가 먼저 만들었는데요. 이 부산과학관에서 쓰이더라고요. 부산과학관에서 사이언스 아틀리에라는 말이 또 쓰이고 있어서 이게 뭐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이걸 그거 저기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틀리에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1단계에서는 교육 목표 설정하고 설계 요소 및 단계를 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 저희가 이렇게 아까 두 가지 이슈에서 이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시나리오 구성해서 컨텐츠 시작품을 제작하고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현장 검증하고 수정 보완하고 그리고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배포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헌 고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제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부터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범 적용하고 진행을 하게 돼서 연구 목적은 이겁니다. 예술 체험을 바탕으로 예술 체험이라는 게 저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보는 융합교육 콘텐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이언스 아틀리에를 개발하기로 했고요. 주제는 자연재해에서는 저희가 지진, 사회문제에서는 이제 환경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이게 2019년부터 진행된 연구였는데요. 2018년에 미세먼지 어마어마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는 이제 재난재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진과 미세먼지를 재난재해에 넣었고요. 저희가 아까 생물다양성 감소도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연재해에 가까운 문제이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자연사박물관 주축이 되다 보니까 이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는 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요거를 우리가 오히려 사회문제로 가져가자라고 해서 컨텐츠를 이렇게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뽑아낸 도출한 설계 요소는 이겁니다. 관찰, 그리고 상상, 공감이죠.
저희는 이 공감이 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좀 컸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돋우기 위해서는 관찰에 기반한 상상이 나와야 한다라는 부분들로 설계 요소가 이렇게 도출하게 됐습니다. 관찰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 측면에 있어서의 관찰과 감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관찰에서 온다라고 해서 관찰이라는 게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이 관찰에서 시작된다라는 문제 해결이 첫 번째 단계다라고 설계 요소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요, 과학 및 예술적 측면에서 아까 넓게 보기, 깊게 보기, 멀게 보기, 천천히 보기 이러한 것들이 전부 확산적 사고를 위한 상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한 사회적 상상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에서는 과학적 측면에서의 문제인식과 공학적, 그리고 예술적, 디자인 측면에서의 요구 파악까지 다 공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사회적 실천을 위한 책임, 이러한 부분도 공감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교육 콘텐츠 설계 요소로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단계는 우리가 아까도 4단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문제로의 초대 우리가 STS 소양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STS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중심이 됐던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문제 중심 학습도 그렇지만 문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발견하게 하기보다는 문제로 일단 초대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과 만남을 통해 문제로 초대를 하는 형태로 저희가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단계가 바로 문제로의 초대 단계고 여기서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첫 번째 단계를 잡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탐색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학 지식도 탐색하고 이슈도 탐색하고 예술적인 상상까지 해서 탐색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표현 단계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작품이나 제품, 아이디어 등 다양한 산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여기에는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그래서 이제 맥락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교육 단계를 잡았습니다. 교육 목표는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4가지가 교육 목표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 요소와 교육 단계 목표를 잡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제별로 컨텐츠를 3개의 지진과 미세먼지 생물 다양성으로 이렇게 잡고 갔는데요. 생물 다양성에서는 프로그램을 4개를 개발을 했고요. 지진에서 2개, 그리고 미세먼지에서 2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진에서 아무래도 이 우리 가족 생존 가방,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할 때 필요한 생존 가방 꾸리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족 체험형으로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 지진 재난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캠프형으로 한 거죠. 지진이 났을 때 이러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게 해보는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직접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해보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2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체험형으로 미세먼지 해결 나부터 해서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는 형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팩트를 체크해 보는 형태로 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하던 동물들, 우리 저기 뭐예요? 어디예요? 여기 옆에도 호랑이 많았잖아요. 그 다 어디 갔어요? 그래서 그 많던 동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어린이 체험형으로는 동화도 연결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에 빠진 사진작가라는 거는 요즘 아이들은 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생물들을 사진을 찍어서 그걸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가족 체험형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생물들의 생존 위기, 얼마 전에 ECC 근처에 조류독감 큰 기록이 떨어진 거 보셨나요? 사진으로라도. 정말 우리 학교 내에서 봐도 우리 주변의 생물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를 다양한 형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왔을 때 여기서는 빛에 대해서 주로 빛 오염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다루고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도전 생물 다양성 광고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좀 긴 시간 이루어지는 걸로 직접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에 대한 것들을 탐구하고 주변에 알릴 수 있는 광고를 만들어 보는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성한 것들이 교육 프로그램은 이렇게 나왔고요. 컨텐츠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지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툴킷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연구원들이 아이디어를 막 모아서 지진이 났을 때 뭐가 필요할까? 지진이 났을 때 통신 끊기죠. 연락, 빛도 없죠. 모든 것이 다 끊기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재난용 통신기를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직접 조립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라디오를 우리가 재난 방송을 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난 방송용 청취를 위한 것, 그 다음에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장치를 만들 수 있게끔 하거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후레쉬가 나올 수 있게끔 또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할까를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직접 얘기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제작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지진 문제 해결 카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들이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지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일단 지진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는 문제 카드라고 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해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 카드니까 정말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힌트를 주기 위한 카드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단계들을 밟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만들어 봤고요. 아이디어를 지진 재난 솔루션을 만들어 보는 그러한 형태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 생존 가방 꾸미기였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관에서 수업을 할 때는요, 직접 생존 가방들을 갖다 놓고 무게도 재보고 5리터 물을 넣으면 내 가방에 그게 들어가면 어떨까, 무게도 직접 알아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구비해 놓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카드화해서 위생용품, 구호용품, 뭐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물품 카드를 만들어서 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교육 컨텐츠 속에서,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지진 툴킷이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수업을 진행을 한 형태입니다. 요게 신발이에요. 고등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낸 건데, 신발을 이렇게 앞전 소자를 이용을 해서 신고 다니면 이제 후레쉬가 되는 지진 재난용 운동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생존 가방 카드를 가지고 엄마랑 아이랑 키트도 만들어 보고 가방도 직접 꾸려보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카드를 이용해서 단계별로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아까 만들어보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OX 퀴즈를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 카드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못 갖고 왔는데요. 이 OX 문제, 이 문제를 뽑는데, 이 연구진들이 이제 문제를 뽑고 이게 왜 온지 X인지를 알려주는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동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 개념, 발생 원인, 오염 실태 이러한 것들을 쭉 가지고 이렇게 카드화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만들어 보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 작성을 해보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학생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진행하는 형태로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중학교 프로그램은 팩트체크 해가지고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직접 영상화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다양성 키트 같은 경우에는요, 생물다양성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드 종류에는 총 12종의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데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12종을 가지고요, 생물종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서 뭘 먹고 사는지, 왜 위험 요인에 처했는지,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가 다 카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카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생물 카드를 만들 수 있게끔 보도화해서 이런 것들도 구성을 해서 사진 작가가 돼서 나가서 사진 찍어서 이걸 직접 구성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술 작품을 직접 감상하고요. 생물 종이 어떤 게 있는지, 멸종위기 종이 뭔지 다 그 레드리스트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요 한 장의 판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앱을 개발해서 이 앱 안에서 크게 볼 수 있도록 이걸 다 구성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여기서 다시 카드 뉴스를 제작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만들 수 있게끔 이 앱 안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구현되게끔 개발을 했습니다. 생물대명상 툴킷을 만들어서 지금 어린이 체험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그 다양하던 동물들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내가 어떻게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자연에 빠진 사진작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을 찍어서 내가 생물 카드를 직접 만들어 보고 지금 우리 주변의 생물의 위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만든 그 새들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유리창 도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물다양성 광고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내가 점을 찍어서 이미지화 시켰을 때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사고가 전부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공익 광고를 만들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럿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평가는 4.0 이상으로 다 이제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났고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구 성과물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2019년에 열심히 했어요. 겨울에 이렇게 막 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뭐 어떻게 됐죠? 코로나가 왔죠. 이걸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대량으로 이제 해보고 뭔가 으쌰으쌰 해보려고 그랬는데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과학관이 다 거의 이렇게 문을 닫다시피 하고 그래서 비대면 교육 콘텐츠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콘텐츠로 가려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을 좀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진 하나, 미세먼지 하나, 생물다양성 프로그램 한 종 이렇게 줄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강사용 자료를 또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카드들이 어디로? 다 앱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지진 앱도 만들고 미세먼지 앱도 만들고 그래서 미세먼지 OX 퀴즈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자료 영상을 다 만들어서 온라인에 배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아틀리에 프로그램은 소리가 좀 너무 큰가요? 이거는 소리 줄이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줄여야 되겠다. 네. 네. 19년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요. 체험형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만족도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진 작가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게 이제 다 앱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앱으로 구성해서 나만의 생존가방 꾸리기 프로그램화됐고요. 그래서 예술 작품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앱으로 넣어두고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나만의 생존가방 꾸리기로 갔습니다. 우리 가족이 같이 하는 것에서 이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교육용 영상 자료로 다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앱에서 내가 필요한 물품들을 선택을 해서 담게 되면은요, 무게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저장을 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아티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앱에서 미술 작품들을 볼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OX 퀴즈 진행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정숙이 아는 딸이다. 네. 연구진의 자녀를 이렇게 모셔서 촬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는 종이였잖아요. 아까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앱으로 다 들어가서 이거를 처음에 배포를 했습니다. 카드를 다 배포를 해서 학생들이 카드를 보면서 이제 이거를 감상도 하고 여기서 이 단서들을 가지고 점점 연결하는 그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퀴즈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예술 작품을 또 만들어 볼 수 있게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생물 다양성의 감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광고 크리에이터가 되고는 형태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신청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고요. 이 예술 작품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VR, AR까지도 좀 고려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됐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비대면 교육 툴킷으로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지면서 생선 가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가방 선택하고 물품 선택해서 내 가방 발표할 수 있게끔 미세먼지는 OX 퀴즈하고 생물 생각 다양성은 이렇게 작품들을 점점 연결해서 표현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용 자료 이렇게 나게 됐는데 저희가 이거를 애들하고 이게 초등용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종이를 애들이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베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시립과학관 쪽에서 디자인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작품을 여기서 나오는 것들도 버리지 않고 사진이 어디야? 이렇게 꾸며서 나만의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서 이제 표현해 볼 수 있게끔 그러한 형태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교사용 이런 자료들을 다 저희가 공급을 하고 워크숍 시키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그래 이걸로 이제 하자. 이거 좀 해보자. 그랬는데 또 도전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또 사회문제 공감 측정 도구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찰, 공감, 상상, 공감 이렇게 요소를 잡고 저희가 문항들을 개발을 했는데 이 관찰 표현과 감상 태도로 문항들이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범주가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이 SER랑 같이 이제 사회적 공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스 아틀리에 교육용 툴킷을 만들었으니 이제 체험을 해보고 이제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립과학관에서 이제 이걸 하려고 열심히 이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과학관에 못 들어갔어요. 저기 코로나가 너무 심각한 데로 가니까 이게 될 수가 없어서 이것도 이제 연기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바뀔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나름의 성과를 내는 형태였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갤러리도 VR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술 감상을 위해서 이 작가들의 작품들 지진은 하태범 작가가 지진 관련된 작품들을 만든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가의 저작권을 의뢰를 드려서 장노아 작가,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서는 노상희 작가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들을 저희가 VR로 이렇게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그냥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네. 어디 갔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VR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장노아 작가의 작품이고 이게 하태범 작가의 지진 작품입니다. 근데 하태범 작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인스타 제가 또 팔로우를 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영상으로 막 나와 있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작가들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갤러리에 3가지 주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조금 구성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진짜 프로그램을 화해서 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일단 저작권을 조금 확보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장노아 작가처럼 정말 교육을 위해서 뭐든지 다 주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한 번만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저작권을 열어주시는 분도 있고 뭐 몇 점 정도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약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만들어 썼습니다. 이거는 정말 장노아 작가의 이 갤러리 같은 경우는 실제 예술 갤러리의 형태를 좀 모방을 해가지고 담으려고도 노력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굉장히 무거워지고요. 이게 VR 갤러리 같은 거 무거워지고요. 아까도 이렇게 앱들도 많이 개발하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관리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9년, 2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서 21년 프로그램까지는 썼는데 그 이후에 이게 유지가 안 된 거죠. 예, 구글에도 그걸 계속 업데이트해주고 해야 되는데 웬들은 기종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이 관리 유지가 안 돼서 결국은 이제 못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지속성에 있어서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실감형 교육 콘텐츠 AR로 이 멸종위기 동물들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것도 저희가 만든 카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얘네들 요 정도만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비치면 뭘 먹는지 어떤 원인으로 줄어들게 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카드를 하게 되면은 AR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멸종위기 동물 카드를 기반으로 한 AR 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더 개발을 해 나가고 싶었는데 사업 종료가 되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유지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하는 가이드북도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하고 했는데 이게 많이 배포는 안 되고요. 네,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이드북을 만들고 이게 산물은 굉장히 저희 나름 구성을 하고 이걸 패키지화해서 이렇게 상자로 이제 대여를 해서라도 과학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재정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유지되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그래서 2020년에는 이제 줌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메타버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2020년 겨울에 이 메타버스 기반 교육 콘텐츠로 갈아타게 됩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립과학관을 주축으로 해서 이 메타버스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도서관에서의 또 수요도 나타나면서 북들리에라고 이름을 바꿔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높아집니다. 만족도는 아까 대면 괜찮았고요. 비대면 좋았어. 괜찮았어. 근데 메타버스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학생들이 내가 움직여 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신나했고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이게 좀 주춤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그래서 진행이 됐을 때 온라인 교육용으로 툴킷도 이제 드디어 과천과학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전을 실시해 봤더니 이것도 너무 가족 단위로 와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러한 평가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VR, AR 이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앱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확장시키고자 했으나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 환경이 변화되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기반의 교육 콘텐츠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툴킷이 온오프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메타버스 기반 그리고 도서연계 진로 탐색으로 포함시키면서 다양하게 학교를 들어가게 됐고요. 도서관이라던가 아니면 다문화센터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컨텐츠로 저희가 조금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종료가 돼요. 21년도에 사업은 종료가 21년도에 사업은 종료가 됐는데 22년에 이제 창의재단에 학교밖 융합교육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이런 프로그램 있으니 우리 이거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육 소외계층에게 이걸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 소외계층 저 섬나라에 있는 아이들도 교육할 수 있습니다를 이제 가지고 이 4개의 프로그램을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연결을 했는데 다 나갔죠? 그냥 연결이 되나? 네. 이게 사인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물 다양성 지킴이라고 해가지고요. 게더타운으로 창의재단에서 한 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 게더타운을 이용했습니다. 게더타운은 당시에는 이제 15명, 20명까지는 무료로 할 수가 있었고, 교육 소외 지역의 아동들의 경우에는 한 반에 5명 안 되고, 전교생 해봐야 뭐 5명 되기도 하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무료로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생물 다양성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이렇게 공간을 한꺼번에 보시면 이쪽에 이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체험존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장르와 작가의 작품을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장르와 작가는 아시나요, 여러분들? 네, 장르와 작가는 이렇게 전 세계의 고층 빌딩과 사라져가는 멸종동물을 같이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이 소녀를 같이 작가를 아마 수영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말레이 호랑이와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라고 해서 이렇게 작품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장르 작가는 너무나 저희 연구에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게 본인이 이런 설명 글까지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작품을 다 주셨어요. 그 중에 저희가 5개만 그냥 저희 카드랑 연결시켜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얘네가 멸종되게 됐는지 이 작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영문까지 이렇게 작가님이 다 보내주셔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요. 이제 창의체험존에 가면은요, 저희가 이렇게 아까 한 판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많은 작품들, 여기 오토바이 탈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타는 거였더라? 이제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황경태 작가의 작품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엔 양희연 작가의 작품도 당시에 저작권을 허락해 주셨던 작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장로화 작가의 작품들이에요. 되게 멋지죠? 이렇게 흑백, 뭐라 그러죠? 연필로 그린 그림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여기서 문제를 찾아서 문제가 의미하는 작품이 뭔지를 찾고 점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점점 연결하기를 할 수 있게끔 했고, 활동지를 학생들에게 줬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점점 요걸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찍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을 좀 더 많은 생물들을 접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이게 초등 왜 안 나가리죠? 하트는 나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창의교육 그 융합 콘텐츠가 학교방 융합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진로 탐색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진로 탐색존으로 당시에 생물보건 연구원들이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함께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아갈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멸종위기 생물 카드를 학생들에게 다 그때는 돈이 있으니까 다 나눠줬어요. 이거를 저희가 그리고 사업 성과물 중에 하나가 이 멸종위기 생물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과학 동화에다가 저작권을 넘겨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동화에서 저희가
사서 이걸 다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 나눠줬기 때문에 아까 영상 이거 카드 게임 어떻게 하는지 직접 카드 게임도 하고 그 카드 게임에서 정보를 얻어서 여기서 입구로 들어가서 이제 미로를 탈출할 수 있게끔 여기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밑에 가면은 이제 다양한 카드들을 자연히 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정보들을 숨겨놓고 이제 학생들이 탐색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다시 이렇게 점점 요거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학생들이 왜 이러한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지킴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고요. 생물 다양성 광고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활동들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광고를 만들어 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미세먼지 해결 라부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미세먼지 해결 나부터 해서 OX 퀴즈를 여기서 하게 되면 아이들 굉장히 신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존에서 이제 OX 퀴즈에서 탈락시키고 뭐 이런 것들 게임도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영상 보면서 키트 만들기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 중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카드 뉴스 만들기 이런 것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 위쪽으로 가시면 똑같이 예술 감상중에서는 예술 작품들,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술 작품들을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이렇게 크래프트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사실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아까 VR 갤러리로 들어갔던 노상희 작가의 작품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상희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시각각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치예술 작품으로 미세먼지 관련돼서 설치예술 작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5개, 가장 세계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5개의 도시의 공기를 모아놓은 곳이에요. 들어가면 이런 공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해보고, 이거 뭐로 보이세요? 이 웨딩드레스. 멋진 웨딩드레스잖아요. 일회용품, 마스크예요, 마스크. 마스크로 만든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가려면 너무 길어요. 마지막에 가면 노상희 작가의 작품까지 볼 수 있게끔. 노상희 작가의 작품은 벌써 지나왔나 보네요. 노상희 작가의 작품은 그때 노상희 작가 여기 있군요. 이게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과 결합한 그런 작품들인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측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출구로 나오면 그래서 요거는 영상으로 이거는 노상희 작가가 넣어둔 유튜브 영상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 체험존에는 뭐가 있었더라? 여기 잘 나잖아요. 이제 입구로 들어가서 출구로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탈출을 해야 되네요. 저는 갇혔네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나올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초등에 있던가 이게 교사용 지도서에는 답이 있으니까 답이 없어요. 교사용 지도서에는 답이 있죠? 답이 어딨나? 보이시죠? 잘 보이지 않아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활동지가 주어지고 교사한테는 이런 교사용 지도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저기 창의재단 스팀 교육 거기 들어가면 다 다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게더타운 링크도 다 있고요. 다 저희는 프로그램 개발 다 공개하잖아요. 나라 돈 받아서 하고 이렇게 다 공개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이제 한 명만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게더타운은 못 들어가요.
저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5명이었던 게 10명 되더니 지금 1명이에요. 돈 안 내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갈아타게 됩니다. 네, 이거 일단 이렇게 뭐 323 어쩌고였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탈출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컨텐츠는 다 비슷하게 진행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학교랑 융합교육에 넣으면서 이렇게 강의를 먼저 강사가 조금 하고 작품 감상하고 OX 퀴즈하고 방탈출하고 여기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만들어보고 영상 보면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 뉴스 만들어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기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역량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수정 보완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기반 교육 프로그램은 이렇게 작품 감상하고 미로 탐색하고 초등은 지금 창의 체험으로 이렇게 하고요. 중등은 여기서 저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어디죠? 레드 그 팬더 거기 어디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아니요, 에버랜드 말고요. 그 단체 그 세계 자연기금이요. 네, 세계 자연기금에서 만들어놓은 공익 에버랜드가 왜 나왔어요? 네네. 거기 공식 마크도 팬더라서. 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작품들을 감상을 하고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보건연구원의 역할과 역량을 탐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궤도타운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서 여기 학생 산출물이니까 이거는 만든 다음에 찍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지금 이거는 중학생들이 한 카드 뉴스고요. 그 다음에 초등 애들은 이렇게 점점 연결한 거, 그 다음에 중등 애들은 생물 다양성 광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요. 이걸 논문 못 쓴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일반 학교 애들도 하고 도서상관 애들도 했거든요. 도서상관 애들이 더 만족도가 더 좋습니다. 그게 유의한지 아닌지를 제가 체크를 못 해봤어요. 그냥 느끼기에는 참여도도 좋았고 만족도도 더 높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도서상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갈 수 있는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족도가 나왔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환경이 변하죠. 이 돈이 들어가니까 무료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부로 갈아탄 거죠. 그 제부를 갈아탈 때는 이제 미세먼지는 버렸습니다. 왜? 얘를 또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는 저희가 이제 두고 생물 다양성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걸 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만 제부를 갈아탔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23년에는 우수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진행을 자연사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부로 진행된 거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제 제부로 가면서는요. 제부요. 20명까지 무료였거든요. 그게 또 바뀌었죠. 네. 네? 지금 10명인가요? 네, 10명까지. 근데 수업하면 10명 이상 하기에는 발표하기도 애매하고 조금 이제 한 20명 열에서 한 15명 정도가 수업을 하기에는 좀 적당해서 이건 자연사박물관 할 때는 이렇게 네모 등으로 16명까지 제가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16명까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좀 제비 좀 더 예쁘지요. 궤도타운이 아무래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궤도타운만으로도 흡족했는데 아무래도 이 이미지 자체는 제비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친화적으로 만들어졌고 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는 탐색해보는 걸 제가 방탈출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 안에 도서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도서들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유튜브가 아니라 아예 PDF치 문서로 올려주시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 생물 다양성 뭐죠? 왜 꺼졌을까요? 네.
요 사례로 본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다운받아서, 너희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을 때 다운받아서 보라고 해서 보고,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문제를 조금 더 구성을 한 그러한 형태로 방탈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생물 다양성 광고 크리에이터만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초등애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시면 그래픽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제가 그래픽을 하는 게 얼마나, 이 문양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술적으로 좀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려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템플릿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관 템플릿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그렇게 구성했던 그런 것보다 좀 더 미술관스럽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렇게 작품들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작품을 보고, 창의시험존에는 아까는 안 들어가 봤는데 그 WWF 세계자연기금에서 주는 광고들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느끼는 거죠. 이렇게 사막화되어가는, 사라져가는 동물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간들이 하는 거를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동물들의 모습들, 이런 공익 광고들을 보면서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섭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상어를 보면 무섭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동물 무역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고, 학생들에게 우리가 또 예쁘다고 팬더만 보호하고 다랑어가 같이 팬더가 부럽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생물 다양성의 종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이해도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영상도 하나 만들어서 넣어놓고,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아이들이 진로 탐색도 하고, 이쪽에 가서 이제 여기 앉아야 미리 캠퍼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광고를 이제는 AI가 또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AI로 만드는 것도 연결해 놓은 게 있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광고는 다른 프로그램이고요. 이 미리 캠퍼스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만들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공지를 하고 강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학생들이 만든 것들을 보면 작품들이 매번 프로그램 할 때마다 작품들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요즘 늦네요, 컴퓨터가. 네. 네, 이렇게 우리의 털을, 이게 초등생들이 작품들입니다. 이제 가면 대학교 수업에서도 가끔 이 수업 이제 융합 교육으로 잠깐 해주면 대학생들 작품이랑 큰 차이는 안 났어요. 근데 대학생들 작품이 어딨더라? 그러니까 AI가 그린 그림 이런 것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아이들이 요즘은 더 많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메타버스는 근데 제가 해보니까 1, 2학년은 못하고요. 3, 4학년은 조금 어렵고요. 5, 6학년은 잘하고요. 네, 그 정도예요. 근데 제가 또 좀 길게 하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1, 2학년이 처음에는 헤맸는데 갈수록 애들이 나아지고 3, 4학년 충분히 잘하고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수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컨텐츠만 구성을 하면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물관에서는 계속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참여자 교육 만족도 조사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것을 그나마 돈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좀 더 확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오늘 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